할머니, 뭐 드실래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돼요. 아, 나는 아무거나 괜찮다. 물만 있어도 돼. 할머니, 그래도 뭔가 시켜야죠. 저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은지는 할머니를 키오스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잡한 터치스크린이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메리카노 누르시면 돼요. 어디? 이게 맞나? 아이고. 이게 뭔 기계가 이렇게 복잡해. 아, 답답해. 할머니, 이것도 못해요? 은지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손녀만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가 받은 충격적인 모욕과 그 후의 냉혹한 선택을 다룹니다. 과연 은지는 잃어버린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전통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했습니다. 김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포목점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천을 만지고 바느질을 해온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은지 등록금 때문에 밤샘 바느질 또 하셨죠? 옆 가게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드리운 피로가 역력했거든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손녀 하나뿐인데 뭘 못하겠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가 어떤 아이인지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들고도 친구들 앞에서는 할머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22살인 은지는 말순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보험금만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은지를 혼자 키우게 된 말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녀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700만 원, 매달 생활비 100만 원, 옷값에 화장품값까지 모든 것이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포목점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말순은 새벽 3시까지 바느질 부업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바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용돈 좀 주세요. 오늘도 은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지갑을 열어 15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어제 밤새 바느질해서 번 돈이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은지는 돈을 받고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말순은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은지는 할머니를 ATM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손을 내밀었죠. 은지야,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을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식은 좀 질려요. 은지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갈치를 고르고 정성껏 조린 음식이 질린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만 보며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나서면서 은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말순은 갈치조림이 담긴 큰 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죠. 결국 혼자서 며칠에 걸쳐 먹어야 했습니다.
저녁 9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카드로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줄게. 말수는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루에 25만 원을 쓴 셈이었죠. 포목점에서 하루 벌어야 40만 원 정도인데 은지는 그 돈을 몇 시간 만에 써버렸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는데 여행비가 필요해요.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은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말순이 한 달 넘게 새벽까지 바느질해야 버는 돈이었지만 은지에게는 그저 용돈일 뿐이었죠. 알겠다. 돈 마련해 놓을게. 할머니가 최고예요. 은지는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범아, 은지가 좋은 대학 다니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못해준 것들 할머니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은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것이 정말 손녀를 위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은지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새벽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은지의 제주도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침침한 전등 아래에서 바늘을 움직이는 말순의 뒷모습은 한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친구들과 홍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혼자 갔겠지만 오늘은 말순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한데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지갑을 깜빡해서 카드를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은지의 친구들도 궁금했거든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은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숨이 차올랐지만 은지를 따라 서둘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수진, 지혜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죠. 말수는 급하게 나오느라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아이들의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어머, 은지야. 이분이 할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은지가 너희들 이야기를 자주 해서 얼굴 보고 싶었어. 말수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의 할머니가 생각보다 소박해 보였거든요. 와, 할머니 진짜 젊어 보이세요. 은지가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미영이 사교적으로 말했지만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할머니 자랑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기 바빴죠. 할머니, 뭐 드실래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돼요. 아, 나는 아무거나 괜찮다. 물만 있어도 돼. 말수는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6,000원이나 했거든요. 포목점에서 천안피를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 그래도 뭔가 시켜야죠. 저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은지는 할머니를 키오스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잡한 터치스크린이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메뉴가 영어와 한글로 뒤섞여 있었고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지? 말수는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헤맸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고 처음 보는 기계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메리카노 누르시면 돼요. 어디? 이게 맞나? 아이고, 이게 몸 기계가 이렇게 복잡해. 말수는 안경을 벗었다 쓰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눌러봤지만 엉뚱한 메뉴가 선택되기만 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빨리 좀 해주세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쓰는데 저분은 왜 저러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은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까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 답답해. 할머니, 이것도 못해요? 은지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키오스크도 못 쓰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것이죠. 말수는 손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가 계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은지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내며 직접 키오스크를 조작했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서며 손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은지야. 할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할머니 원래 그래. 은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잘 쓰고 세련된데 자신의 할머니만 유독 뒤떨어져 보였거든요. 자리에 앉은 말수는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생소했거든요. 인플루언서,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모든 것이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취미가 뭐세요? 수진이 예의상 물었을 때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취미라. 바느질 정도? 아, 바느질. 요즘은 DIY가 인기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바느질은 너무 올드한 취미처럼 느껴졌거든요. 은지는 화제를 돌리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과 은지만 남게 되었죠.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오늘 창피했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창피했고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때문에 체면을 구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키오스크 앞에서 당한 모욕보다도 은지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 손녀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손녀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던 손녀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새벽 3시 말수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바느질 도구를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이면 은지 용돈을 위해 바느질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은지를 위해 만든 적금 통장, 등록금 마련용 예금 통장,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넣어주던 계좌까지 모든 것이 은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손녀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은지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은지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은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던 생활비, 등록금 적금, 보험료까지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정말 해지하시는 건가요? 한번 끊으면 다시 설정하기 번거로우실 텐데요. 은행 직원이 확인차 물었지만 말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네, 해지해 주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통장 정리를 마친 말순은 포목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한편에 쌓여있던 장부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은지를 위해 쓴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금 700만 원, 생활비 월 100만 원, 옷값 30만 원, 여행비 100만 원. 숫자들을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걸까요?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텨가며 은지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는데 말이죠. 말수는 장부 페이지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기록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포목점 정리를 마친 말수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범아, 미안하다. 네 딸을 제대로 못 키웠나 보다. 영정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많이 줬나? 은지가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 거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은지만을 위해 살지 않기로요.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등록금 고지서 나왔는데 언제 입금해 주실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알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지야,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나이도 많고 이제 힘들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신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아. 그냥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은지의 추가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오랜만에 시장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복순, 영희. 모두 비슷한 나이의 상인들이었죠. 말수나,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순자가 물었을 때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짐을 좀 덜었다고 해야 할까? 혹시 은지 때문이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은지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도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라는 걸 말이죠. 응, 이제 지원을 끊었어.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말순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잘했어, 말순아.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그래, 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손녀가 전부는 아니야. 친구들의 위로에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이 한결 편했습니다. 은지 걱정에 뒤척이지도 않았죠. 꿈에서 말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던 그 시절 말이죠. 꿈속에서 말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지는 본격적으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한두 번 졸라도 결국 돈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등록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은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등록금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은지는 직접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할머니의 가게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대신 차가운 시선이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받기 싫어서.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등록금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학기 못 듣게 되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은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안 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은지가 따지자 말수는 한참 동안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카페에서 내가 한 말 기억나? 은지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이것도 못해요? 그냥 가 계세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는데 설마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건 아니겠죠? 할머니, 그때는 제가 좀 급해서 그랬어요. 창피해서 그런 거였고. 창피? 나 때문에 창피했다고?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가 창피했구나.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지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냥 넘어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야. 이제 그럴 일도 없어. 앞으로는 할머니랑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말순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삐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은지의 카드가 막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은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주 사용자분이 정지 요청을 하셨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은지는 멘붕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카드까지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확인해 보니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은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돈으로는 며칠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지는 집주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자동이체로 넣어줬는데 그것도 끊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은지는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수강 신청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학사과에 달려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비를 납부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미납되면 휴학 처리됩니다. 직원의 말에 은지는 어지러웠습니다. 대학을 못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패닉이 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지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놀 때도 은지만 빠지고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은지야, 오늘 강남 가는데 같이 갈래? 아, 그런데 너 요즘 돈 없다며? 그럼 힘들겠다. 미영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서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SNS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카페에서 은지가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효도 수준이라는 제목으로요. 댓글들은 은지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저런 애가 할머니 돈 받아 먹고 있었구나. 자업자득이다. 은지는 댓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지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 속에야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고도 부끄럽지 않나? 은지는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은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도 친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포목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집주인은 당장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휴학 처리가 되었고 친구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돌려야 해. 은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에는 건강상 이유로 무기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종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겠지? 처음으로 할머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시장 상인들에게 할머니 소식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말순 언니, 요즘 못 봤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연락이 안 돼서. 은지가 말하자 순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가 은지구나. 소문 다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카페에서 할머니한테 한 짓 말이야. 영상까지 돌아다니더라. 순자의 말에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장 사람들까지 그 영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실수를. 실수? 평생을 네 위에 산 분한테 그게 실수야?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은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네 자랑을 했는데 밤새 바느질해 가면서 네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은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바느질을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늘 돈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손가락이 부어서 바늘도 제대로 못 잡으시는데 새벽까지 일하셨어. 네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은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 아픈 건 아니죠? 아프긴 뭐가 아파. 마음만 아프지. 영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네 편만 들더라. 은지는 좋은 애야. 그냥 철이 없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제발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이제 와서? 복순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네가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몰랐다고? 그럼 그동안 할머니가 너한테 해준 게 다 공짜라고 생각했어? 상인들의 질책에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만. 우리도 몰라.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 순자의 말에 은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할머니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병원에라도 계신 건 아닌가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무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은지는 급히 근처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말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품을 팔며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은지는 한 병원에서 말순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해 주니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지는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말순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말순은 은지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은지예요. 알고 있어. 말순은 짧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창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말순은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은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순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할머니가 용서해 주세요?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말순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찾기는 했지만 예전의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은지는 편의점에서 산 죽을 들고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음식은 살 수 없었거든요. 말순은 그 죽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의점 죽이구나.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좀.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궁핍해졌는지 할머니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상황이 어떤데? 말순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지가 힘들다고 하면 당장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아무리 사과해도 말순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은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왜 입원하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은지가 물었을 때 말순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입원까지 하세요? 나이가 들면 그래.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말순의 말에는 삶에 대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가 정말로 지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까지 오는 교통비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카페에서 한 말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빌었습니다. 일어서. 사람들이 본다. 말수는 은지를 일으켜 세웠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달라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어요.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는데? 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마음이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다고요. 소중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말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잃고 나서 깨닫는다면 그게 진짜 소중함일까? 할머니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다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할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로 달라질게요. 기회? 네가 나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 은지는 할머니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수없이 실망시켜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로 각성했어요. 각성? 돈이 떨어져서 각성한 거야? 진짜로 각성한 거야? 말순의 예리한 지적에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건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은지야,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해주신 것들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서 죄송해요. 은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이제 와서 하는 거네. 늦었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 진심이겠지. 지금은 말순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은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자취방에서 나가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결국 은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네. 돈도 없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말순의 차가운 반응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할머니니까. 저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하지만 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말순의 말에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포목점으로 돌아온 말순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친구들 집을 옮겨가며 자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런 손녀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찾아왔어요. 그래. 말순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포목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지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달라졌어요.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그래, 뭘 알겠다는 거야? 말순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자 은지는 반가웠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할머니가 새벽까지 바느질하신 것도 이해돼요. 이해한다고?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궁핍하게 살아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해한다고 하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은지야, 나는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 네가 한 달 고생했다고 내 마음을 알겠다고? 말순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고생에 비하면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은지를 포목점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먼저 연락한 것이어서 은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포목점에 도착한 은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 포기각서라고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유산 포기각서야.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이걸 저한테 주려는 건 아니죠? 맞아. 네가 서명해야 해. 말순의 확고한 말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큰가요? 큰지 작은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컸어. 말순은 의자에 앉으며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보험금도, 이 가게도, 모든 통장도 다 여기 적혀 있어. 은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2억 원, 포목점 부동산, 할머니의 예금까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것들이 사과 한 번으로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녀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육이라고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가족으로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이제 없어. 말순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로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봤어. 한 달 넘게 계속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같더라. 말수는 펜을 은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서명해. 할머니, 이건 너무해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이런 식으로는 너무하다고? 그럼 네가 나한테 한 건 너무하지 않았어? 말순의 날카로운 반박에 은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를 밀쳐내며 한 말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 것, 그동안 나를 ATM처럼 대한 것, 그건 너무하지 않았어? 말수는 하나하나 따지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기회는 다 썼어, 은지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네가 내 자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냥 남이야. 남이라뇨?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은지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말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지 뭐. 남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서도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 말순의 차가운 말에 은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서명 안 할 거야? 할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나요? 없어. 이미 끝났어.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서명을 하면 정말로 할머니와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빨리 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말순의 말에 은지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됐어. 니는 이제 자유야. 말수는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동시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말수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포목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유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버티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면 말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포목점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말수나, 요즘 정말 젊어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순자가 말하자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겁게 살았나 봐.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은지는 어떻게 지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말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손녀인데. 이제 남이야. 내가 정리했어. 말순의 단호한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한편 은지는 매일 포목점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목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네. 멀리서 바라본 할머니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시장 사람들과도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은지에게는 쓸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포목점 유리문에 붙은 새로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다 준 사람이 떠날 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은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정말 끝이구나. 은지는 그제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은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새벽까지 바느질하던 모습, 자신을 위해 아껴가며 돈을 모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 이것도 못해요? 그냥 가 계세요. 그때의 말들이 지금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죠. 며칠 후 은지는 우연히 시장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은지야, 너 많이 야위었다. 안녕하세요, 순자 이모. 은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요. 힘들겠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순자의 따뜻한 말에 은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이모,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말순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여행도 다녀오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은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가끔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 아무리 정리했다고 해도 손녀 생각이 안 날 리는 없잖아. 순자의 말에 은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 성격상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야. 자존심이 셋이거든. 그렇죠. 은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유산 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알바를 하며 버티고 있었고 말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은지는 포목점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 웃음 속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거든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들로 바쁘게 지내도 문득문득 은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잘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정리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포목점 유리문에 붙은 글귀처럼 다 준 사람은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기만 했던 사람은 매일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소중함의 무게를 감당하며 말이죠. 시장길을 혼자 걷는 말순의 뒷모습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